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 일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키타 대 이와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키타는 이와키에게는 강했던 모습이다. 다만 이와키를 화력으로 때려잡는 유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키를 상대로는 롱볼로 가면서 상대가 몰아가는 모습을 직선적으로 공략한 케이스가 더 많았다. 물론 아키야가 수비를 어느 정도 해내는 면모가 강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아키타도 빌드업 자체가 정교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긴 하다. 이어서 이와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이다. 물론 이와키의 결정력이나 찬스 메이킹은 리그 중위권에 매달려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와키가 상당히 결정력 부분에서 난조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와키가 공격 횟수 2세는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이긴 하지만 득점을 넣지 못해서 이와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키타는 롱볼 위주의 빌드업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키가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난 편도 아니다. 때문에 이와키가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키타에게 약한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군마 대 야마구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군마는 여전히 득점력 난조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홈에서의 수비력이나 전반적인 실점 통제력은 꽤 좋아진 편이다. 다만 이선 선수들의 부진 등 군마가 상당히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양상이 잦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결국 군마가 실점을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기에 효율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야마구치는 수비적인 집중력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 물론 제프같이 몰아치는 팀을 상대로는 조금 무력한 감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군마는 슈팅 생성 능력 자체가 좋다고 보긴 어려운 팀이기도 하다. 물론 야마구치도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는 빌드업에서의 실수가 있다. 군마 상대로 대량 득점도 꽤 기록하는 편이기는 했지만 기복이 있기에 신뢰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군마가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매우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공수 전환이 빠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공격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야마구치도 물론 빌드업 상황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기복은 어느 정도 보이는 편이지만 그래도 상대의 골문을 열어젖히는 경우는 꽤 보여준 모습이기도 하다. 야마구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후지에다 대 도치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지에다는 도치기에게 약한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후지에다가 아예 내려앉아버리는 팀에게 약한 편인데 올 시즌 공격 성공률이 꼴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후지에다도 도치기를 상대로는 쉽게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물론 도치기가 슈팅 생성에서는 별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후지에다의 골 감각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도치기는 수비를 하면서 한 골 내지 두 골로 실리를 챙기는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애초에 올 시즌에도 군마와 함께 리그에서 슈팅을 가장 못 만드는 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도치기가 아예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1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잠그는 플랜이 아주 쓸모가 없지는 않았다. 도치기가 아예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후지에다도 크게 수를 쓰지 못하는 편이다. 특히 결정력이라는 부분에서 후지에다가 보여주는 효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도치기가 공격은 몰라도 후지에다를 상대로는 수비를 바탕으로 꽤 전적도 잘 맞춰가고 있는 모습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오카야마 대 에임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카야마는 일단 전진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대형을 삼각형으로 만들면서 지공으로 차근차근 전진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잠가버리는 양상을 잘 만드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에이메를 상대로는 일단 후반전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태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에이메는 압박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다만 후반전에 에너지 레벨이 풀리는 상황에서 약점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반에는 실점률을 통제하고 있지만 후반에 실점률이 꽤 느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전반에 득점을 미리 넣거나 하는 식으로 이를 커버해야 하는데 에이메의 현재 득점 기록은 4경기 3득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에이메의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초중반에는 오카야마도 꽤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에이메가 체력의 부족으로 인해 압박 강도가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이기도 하고 이 타이밍을 오카야마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본다. 오카야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쿠시마 대 센다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쿠시마는 공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풀리는 편이다. 물론 요코하마 FC 상대로 6할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어느 정도 공격권을 잡아내는 상황은 만들어내는 편이다. 다만 고우나 구마모토 같이 전방에 힘을 꽉 주고 가는 팀에게 약한 편이고 따라서 공격권을 득점으로 쉽게 만들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잠그는 상황에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결국 공세의 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센다이는 한 골 차이 승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 공격의 횟수 자체가 많지는 않다는 점과 밸런스를 일자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잦은 모습이다. 물론 최근에는 6경기 연속으로 먼저 득점을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역량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일단 센다이의 경우 다득점 차이를 자주 만들어내는 편은 아니다. 그래도 득점을 먼저 넣고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은 자주 보이고 있고 도쿠시마의 경우도 압박에 약해서 공격이 제한적으로 풀리는 상황이 잦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베갈타 센다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구마모토 대 미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마모토는 짧은 패스 위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다. 다만 수비 블록을 안정적으로 세우는 팀을 상대로는 이 플레이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다. 물론 미토도 상대 패스를 꽤 잘 허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구마모토가 최근 미토를 상대로 패하는 등 상대의 끈질긴 수비에 고전한 경험은 분명히 있다. 이 상황에서는 고질적인 수비 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미토는 어느 정도 약체를 상대로는 그들만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편이다. 시미즈나 나가사키를 상대로 수비에서 고전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미토가 상대 압박을 돌파해서 득점을 넣거나 하는 퍼포먼스가 아주 무유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 패스를 허용하더라도 끈질긴 수비를 바탕으로 버티는 능력치를 보여준 경우는 최근 꽤 있기도 했다. 구마모토의 공세도 기복이 없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편이다. 게다가 미토가 필사적인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어떻게든 저지하는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다. 일단 구마모토가 득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는 고질적인 수비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매치업으로 보인다. 미토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오이타 대 가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이타는 에너지 레벨이 문제로 꼽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격진의 뎁스마저도 상당히 부족해진 상황이라서 끝까지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동력이 하락한 모습이다. 가고시마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잡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공격진이나 전반적인 플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카드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래도 수적인 열세가 심했던 도쿠시마전을 제외하면 지지 않고 있는 페이스는 저력이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가고시마는 생각보다 수비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다. 물론 시미즈나 나가사키 같은 강팀들의 플레이에는 무력했지만 최근 3경기 2실점은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물론 오이타를 상대로는 경기 내내 수비만 하면서 두들겨 맞는 상황을 극복한 건 아니었지만 오이타의 현재 공격진 성적이나 전반적인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일말의 가능성은 점쳐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승부를 과감하게 픽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오이타의 동력 자체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고시마도 어느 정도 수비적인 기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오이타도 수비적으로는 제법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고평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